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현재 저축하고 계신 금액의 1.5배에서 2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은퇴한 사회초년생 은사코치입니다. 오늘은 저축률 높이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 생각이에요. 제가 2년 안에 1억 모은 이야기를 했을 때 고액 연봉을 받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선 고액 연봉자는 절대 아니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저축액과 저축률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현재 2년 안에 1억 모으기 강의를 진행 중인데 수많은 직장인을 뵙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분들의 소득 수준과 저축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는데 실제로 저보다 연봉이 높으신 분도 계시고 낮은 분도 계세요. 소득이 높아도 저축은 50만 원 정도라 모아놓은 돈이 적었던 분도 계셨었고 반대로 소득은 적은데 150만 원 정도를 모으셨던 분도 계셨었습니다. 거기서 느낀 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첫 단추는 저축액이 우선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축액을 높이는 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단 며칠 혹은 몇 달 만에 이루어지는 결과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재테크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기보단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제대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취지에서 저축률을 확실히 높이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이번 영상 마지막에도 선물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가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를 뛰어넘고 진행하는 분은 단언컨대 절대 돈을 빠르게 모을 수 없습니다. 바로 재정 목표를 세우는 것인데요. 앞으로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까지 얼마를 모으겠다와 같은 형식으로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세워두셔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흔히 종잣돈을 빠른 시일 내에 모으고 싶어 하지만 매달 얼마를 저축해야 하는지는 따져보질 않거든요. 만약 6개월 안에 1,000만 원을 만들겠다 다짐했다면 한 달 166만 원을 6개월간 모아야 하는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때부턴 돈을 빨리 모으고 싶어가 아니라 매달 최소 166만 원을 모아야 해와 같은 구체적인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첫 월급을 받았을 때부터 5년 안에 1억 모아보기로 결심했었고요. 매달 166만 원을 60개월간 모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166만 원을 모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재테크를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월급이 크건 작건 쓰는 것보다 저축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무언가를 먹고 사고 그리고 즐기고 싶은 에너지보다 무언가를 안 먹고 안 사는 인내심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법이거든요. 이럴 때 본인이 세운 목표 금액이 없다면 중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내가 이걸 왜 이렇게까지 모아야 하지? 5년 후 1억을 모았을 그 시점이 과연 오긴 할까? 와 같은 회의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영원에서 시작해서 종잣돈을 만들어 가다 보면 이런 유혹을 떨쳐내야 했던 기억이 아주 많았기 때문에 목표 금액 설정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모자라다 생각합니다. 둘째로 가계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구독자분이라면 지난 영상들만 보더라도 가계부 작성을 엄청 강조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나름대로 저축한다고 저축했는데 왜 생각만큼 돈이 안 모이지? 라는 고민을 단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가계부를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직감으로만 저축하려면 목표 금액을 모으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린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드리자면 30만 원짜리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가격이 부담이 되지만 꼭 갖고 싶어서 10개월 무이자 할부를 긁었습니다. 그럼 매달 3만 원씩이 나가니까 약간의 위안을 삼겠죠. 아마 첫 두세 달쯤은 이 옷을 입으면서도 할부를 기억할 테지만 계절이 바뀌면서 옷을 입지 않게 되면 아마 금세 까먹게 될 거예요. 반면 가계부에 할부로 적어 놓기만 하면 매달 나가는 금액을 볼 수가 있고 소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보니 소비할 금액이 쉽게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부턴 옷 구매를 절제할 수 있게 돼 목표한 저축액을 달성해 나가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매주 일요일 주간 가계부 리뷰를 스스로 해보시는 거예요. 이번 주 편의점을 5번 갔다고 확인했다면 다음 주에는 4번만 가보자와 같은 피드백을 해보는 겁니다. 한 번을 줄이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매주 매달 반복되다 보면 굉장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엔 지출 관리보다 가계부 작성 습관화에 신경 써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후저축이 아니라 선저축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필요한 것을 다 하고 난 뒤 저축하는 게 아니라 저축액을 미리 빼두고 나머지 금액에서 맞춰 쓰는 건데요. 앞에서 5년 안에 1억을 모으기 위해서 매달 166만 원을 저축해야 한다 했는데 월급이 들어오면 무조건 166만 원을 빼놓고 남은 돈에서 핸드폰 비용이나 교통비, 데이트 비용, 보험비,
취미생활 등등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목돈을 써야 할 때 매달 일정하게 166만 원을 저축 못할 수도 있잖아요. 가령 이번 달에 130만 원 정도를 모았다면 다음 달에는 166만 원 플러스 36만 원 해서 월급을 받자마자 202만 원을 따로 이체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한 달을 어떻게든 살아보는 거죠. 당연히 그 한 달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첫 번째 세웠던 재정 목표가 힘을 발휘하게 될 거고요. 꾸역꾸역 한 달을 마치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고 자신감도 생기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선순환이 반복될수록 같은 힘을 들이고도 오히려 저축액은 계속 더 높아질 겁니다. 막상 들어보면 너무나 단순한 내용일 수 있지만요. 이 단순한 것을 매일, 매년, 그리고 평생 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현재 저축하고 계신 금액의 1.5배에서 2배까지도 늘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재테크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 영상 더보기란을 참조해 주시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